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31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의해서 그 크기가 다르고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박 대통령의 재조명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과거에 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 다른 방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오늘은 그럼 어떤 방향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45년 이후, 나라를 세운 걸로 치면 48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 중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은 뭐였느냐. 이렇게 좀 시각을 넓혀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려면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왕을 타도를 합니다. 왕을 단두대에 들어가지고 목을 치든지, 왕을 가문에 넣어버리고, 아니면 왕의 힘을 다 빼가지고 그냥 그 수화기로 앉혀놔버리고, 아니면 왕을 없애버리고, 아니면 왕을 두더라도 지금 영국이나 유럽의 왕국처럼 깊은 우주제가 그래서 그래 상징적인 인물로만 두든지, 일단 왕을 타도하는 것, 쉽게 말하면 왕을 죽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왕을 죽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왕권이 있으면 절대로 국민들의 권리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16세기, 17세기쯤 가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교과서에 보면 나옵니다. 왕권 신수설. 한자로 쓰면 그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준 거다. 받을 숫자가 아니고 줄 숫자입니다.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죠. 하나님이 준 것이 왕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왕권 신수설이 팽배하던 시절이 유럽에서 16세기, 17세기 요 한 2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힘이 세졌어요. 왕권 신수설을 받은 왕은 자기 나라를 자기의 개인 재산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개인 재산이에요. 불란서라는 나라는 국민이 아니고 루이 14세의 그래서 왕끼리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유럽의 왕가는 전부 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 정략 결혼을 하는 이유는 서로 연합을 하고 누구를 치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거죠. 정략 결혼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왕비가 가지고 있던 나라하고 B라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나라를 합치려 합니다. 또 죽으면 또 나라가 또 해산이 됐어요. 해산이 아니라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결혼에 의해서 이 나라하고 붙고, 그 다음에 헤어졌다고 그 나라하고 붙고, 또 결혼 기념으로 나라를 선물을 줍니다. 딸이 누가 결혼하면 이 공국은 네가 가져가라고 줘버려요. 그래서 이 서양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동양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세지만 나라를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버리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 아주 강했던 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생긴 것을 절대왕조라고 그래요. 절대왕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리에 가면은 항상 관광객으로 가게 되어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루이 14세기, 17세기 사람입니다.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 그래가지고 집이 곧 국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걸로 유명한. 그때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 하면 영국을 칩니다. 영국을. 그럼 민주주의 선진국 하면 잘못하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주주의를 선진국으로 해주니까 저 나라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전쟁도 안 일어났을 거고 암살도 없었을 거고 쿠데타도 없었을 거고 민중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다 서로 오손도손 응원해가지고 오늘의 영국 민주주의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크는 나무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서양사를 딱 요약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가장 모델이고 성공적이고 그래도 가장 피를 적게 흘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16세기에 이 사람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천일의 애인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고 요새도 무슨 이 헨리 8세를 모델로 한 서양 영화가 많고 드라마에도 요새 보니까 헨리 8세 해가지고 10부작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은 영국 왕 중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하면은 영국이 그때까지 가톨릭이었어요. 근데 1517년에 마틴 루트라는 독일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황청을 막 비판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교가 나와요. 프로테스탄트가 나옵니다.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항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톨릭 교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교황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세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한 150년 동안 유럽은 예외 없이 어느 나라든 예외 없이 다 종교 분쟁이 벌어지고 종교 전쟁이 신교와 불교가 아주 비비리게 나눈 싸움을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서 헨리 8세라는 사람이 가톨릭을 탄압을 하고 앵글리칸 처치라는 국교를 만듭니다. 우리 이걸 성공회라 그러죠. 옛날에는 성공이네. 앵글리칸 처치를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앤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이혼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유럽의 왕들은 이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혼하면 반드시 교황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교황이 헨리 8세의 이혼을 허가를 안 해주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촉발점이 돼가지고 탈퇴를 해버려요. 부교에서 탈퇴해가지고 국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공회 주교는 내가 인정한다. 그 전에 천주교의 주교나 이런 사람은 전부 교황이 인정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밌는 사건이 헨리 8세의 이야기로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헨리 8세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아주 좋은 왕으로 요새 역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 종교개혁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발전이 안 돼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교황으로부터의 독립인 것입니다. 교황으로부터의 독립.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겁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를 하면은 안 돼요. 정치가 종교를 탄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같은 수준에서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종교는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도 없는 나라는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란은 어떠냐?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부하처럼 부립니다. 종교 지도자가. 지금 카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지금 그 이름이 상당히 복잡한 그 대통령을 부하처럼 부립니다. 이런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그럽니다.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런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개혁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성공한 나라가 터키죠. 터키에 우리가 잘 아는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터키 공화국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정한 것이 이슬람과 정치는 분리한다. 이슬람과 정치를 분리한다. 이것을 누가 지켜낼 것이냐? 군대가 지켜낸다. 군대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그것을 꼭 지켜가도록 책임을 군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그동안에 쿠데타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터키의 쿠데타는 우리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게 이 이슬람 세력이 정치에 자꾸 관여하기 시작하면 군대가 나와가지고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경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그런데 민주적인 왕이었느냐?
천만에 만. 이 사람은 결혼을 6번 했는데 자기 부인 두 사람은 목을 쳐가지고 또 한 사람은 휴양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이 왕이 직접 사인해가지고 자기 재임 기간에 사형시킨 사람이 8만 명이 이 사람 뒤에 정정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2세죠. 엘리자베스 2세. 스페인과 싸워가지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름으로써 스페인 세력이 막 올라가다가 꺾이는 계기를 만들고 영국이 세계의 제해권, 해군력으로서 제해권을 잡는 계기를 만든 위대한 영주, 결혼하지도 않은 이 엘리자베스 1세. 그 뒤에 몇 분 오다가 16세기에 나타난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1세는 등장하고 나서 국회하고 계속 싸워요. 국회.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왕과 국민들과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게 아니에요. 왕과 귀족들이 싸우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어요. 귀족들이 왕한테 고분고분하게 굽히지 않고 아무리 왕이지만은 두 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첫째, 시민을 구속할 때는 반드시 사법부에 영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세금을 거둘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왕이 하도록 한 게 1215년에 있었던 마그나 카르타 대장전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만든 회의가 바로 국회입니다. 이 국회는 우리가 지금 보는 국회는 처음부터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귀족들의 모임이었어요. 귀족들의 회의체였어요. 이 귀족들이 왕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왕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17세기에 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1642년부터 1649년 동안 7년 동안 일어나는데 이것을 흔히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청교도 혁명. 왜냐하면 양쪽에 다 군대를 가졌어요. 의회는 의회대로 군대를 가지고 찰스 1세는 왕군을 가지고 한쪽은 의회 군대를 가졌습니다. 이 의회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 올리버 클로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클로멜. 청교도입니다. 퓨리탄이죠. 장영교 비슷하죠. 하여튼 아주 개혁적인 이 군대를 가지고 왕군을 타도를 해요. 그래서 1649년에 이 찰스 1세를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그냥 목을 쳐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영국 역사상 왕의 목을 친 첫 경우일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역사에서 왕이 암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싸우다가 전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재판을 거쳐가지고 재판이 그때 재판관이 135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군인, 법률가 재판부를 딱 구성해가지고 현직 왕을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하고 그냥 목을 친 유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첫 경우, 처음입니다. 이게 1649년입니다.